상간소송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무래도 완벽하게 승소를 해서 상간녀, 상간남에게 응징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그 불안한 마음도 자연스럽게 커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간소송을 시작하면 그 소장을 받은 상간녀, 상간남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현실 그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마치 상간소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미리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제 경험상 90% 이상입니다. 상대방은 상간소장을 받고 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데요. 상간소장을 받은 그날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게든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부정행위가 아니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만났다. 원고 배우자가 매달려서 만나게 된 것이다. 위자료 액수가 너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우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법원에 직접 가지 않아도 되고 재판 서류는 이제 집이나 회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이 되며 굳이 원고 측과 감정 싸움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실제로 상간소장을 받고 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고에게 겁도 없이 연락해서 이제 이쯤이면 그만 배우자와 이혼하고 놓아줘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을 전제로 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가정을 지키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어렵게 가정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 배우자는 이런 상간녀, 상간남의 태도를 보고 더욱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피고들의 태도는 결국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되면서 추가적인 응징을 당하게 됩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으로 사죄를 하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합의금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잘 마무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고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적정선에서 합의하면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죄를 하는 듯 하지만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냥 앵무새처럼 소를 취하해달라고만 하면서 어떠한 피해 배상도 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자신의 선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자신과 함께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 배우자를 설득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아내들 입장에서는 정말 큰 용기를 내어 상간소송을 시작했는데 자신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외도를 했음에도 그냥 아무런 피해 없이 사건을 끝내려고만 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원고분들은 끝까지 판결 절차로 가서 판결문에 상간행위를 새겨넣는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잠적해서 무대응인 경우도 있습니다. 소장이 날아오든 말든 재판기일이 지정되든 말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무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간행위 증거만 충분하다면 상대방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잠적한 상태더라도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상간소송이 시작되면 피고인, 상간녀, 상간남들은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명을 하면서 기각 또는 감액 주장, 적반하장식으로 원고에게 오히려 이혼을 요구, 진정으로 죄송하다며 사죄를 하면서 합의를 하는 경우,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며 소취함하는 요구, 어떠한 대응도 없이 무책임하게 잠적. 이 정도로만 보면 대부분의 경우를 다 종합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어떤 식으로 나오든 우리가 증거들만 잘 준비해서 상간소송을 시작하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승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고 전략이 있고 절차를 알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관련 문제로 고민인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제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저도 가능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